오늘은 투석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 뭘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막막함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요즘 투석 커뮤니티 보면 진짜 이런 말 많더라고요. 투석식 배달시켜 먹는데 돈이 너무 든다. 해 먹고 싶은데 몸이 너무 힘들다. 편의점으로 때운다. 결국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잤다. 이건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투석 끝나고 집에 오면 밥 차릴 힘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굶거나 대충 때우는 날이 늘어나면 컨디션이 더 무너지고 검사날마다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제한하세요, 조심하세요 같은 잔소리 하지 않을게요. 그건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영상은 딱 3가지로 끝낼게요. 집에서 가능한 날은 제일 쉽게 먹는 법, 정말 힘든 날은 편의점이든 배달이든 외식이든 해도 되는데 망하지 않게 먹는 법, 그리고 칼륨이랑 인 때문에 불안한 건 원칙 더하기 대안으로 정리해서 덜 흔들리는 법.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뭐 먹지가 막막함이 아니라 선택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딱 한 줄만 기억해 주세요. 칼륨이랑 인은 성격이 달라요. 칼륨은 양조리로 조절할 여지가 있고요. 인은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인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이만 알면 식사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집밥이 어려운 이유는 요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매 끼니마다 새로 만들어야 해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냉동실이나 냉장에 한 끼 세트를 만들어두면 밥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라 꺼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구성은 단순해요. 밥 소분 하나, 단백질 하나, 국물 없는 간단 반찬 하나. 집밥은 루틴 3개만 돌아가도 됩니다. 첫째는 계란이에요. 밥에 계란 한두 개만 붙여도 한 끼가 되거든요. 반찬이 없으면 김만 있어도 괜찮고요. 둘째는 두부예요. 두부는 진짜 힘든 날에도 만들 수 있어요. 데우고 양념은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찍먹으로 드시면 됩니다. 셋째는 한 번 굽고 3번 먹기예요. 닭이든 돼지든 생선이든 한 번에 구워놓고 나눠두세요. 몇 끼니 요리하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집밥은 정성도 중요하지만 반복 가능한 구조가 돼야 돼요. 칼륨 때문에 채소를 아예 못 먹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채소는 무조건 금지로 가면 오래 가기 힘들어요. 대신 내 검사 추세에 따라 강도만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칼륨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채소는 데쳐서 물 버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요. 칼륨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은 양만 과하지 않게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현실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컨디션 괜찮고 시간 여유 있을 때는 채소를 아예 한 번에 준비해 두는 게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채소를 먹기 좋게 먼저 손질해 두고 물에 2시간 이상 담궜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데쳐서 물은 버리고 먹을 만큼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평일에는 매번 데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꺼내서 조림하면 되니까 훨씬 현실적으로 관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날도 있잖아요. 원칙은 아는데 정말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날, 그럴 때 차선책으로 살짝 데쳐서 물을 버리거나 전자레인지로라도 한번 익힌 다음에 나온 물을 버리고 양을 줄여서 드셔보세요. 완벽은 아니지만 그날 굶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음은 인인데요. 인은 특히 숨은 첨가인이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은 무조건 금지 리스트로 가기보다 자주 먹는 것부터 줄이면 훨씬 현실적으로 관리가 돼요. 대표적으로 햄, 소세지, 어묵 같은 가공 단백질, 치즈 듬뿍 들어간 메뉴나 가공 치즈, 그 다음에 콜라류나 초콜릿, 견과류를 자주 드시는 경우요. 그리고 포장지 성분표에 인산염, 폴리인산, 피로인상 같은 말이 보이면 첨가인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자주 먹는 건 피하자. 이 정도만 잡아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먹었다고 바로 뭐 수치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자주 쌓이는 게 문제거든요.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집밥이 안 되는 날은 분명히 있어요. 그날은 편의점도 되고 배달도 되고 외식도 돼요. 대신 망하지 않는 틀로 가면 돼요. 편의점에서는 딱 2가지만 보세요. 주식 하나, 단백질 하나. 예를 들어 삼각김밥에 구운 계란, 주먹밥에 닭가슴살이나 계란, 작은 도시락에 계란 하나 추가. 여기서 망하는 건 주식만 먹는 거예요. 단백질이 붙으면 한 끼가 됩니다. 배달이나 외식은 메뉴보다 옵션이에요. 주문할 때는 딱 3문장만 기억하세요. 국물은 적게 주세요. 소스는 따로 주세요. 반찬은 조금만 주세요. 그리고 인 생각하면 치즈 듬뿍이나 가공육 토핑은 자주 먹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절대 그냥 굶지 말자는 거예요. 완벽한 한 끼 말고 단백질을 한 번만이라도 채우자. 그래서 단백질 보충 음료는 잘 챙겨 먹으려고가 아니라 굶는 날을 막기 위해
때 미리 사두고 가지고 다니는 비상용으로 쓰는 게 현실적이에요. 가방에 하나 넣어두면 정말 급할 때 완전 무너진 선택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제품마다 칼륨, 인, 나트륨 용량이 다르니까 본인 수치 추세와 의료진 안내에 맞춰 고르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고르면 되는지는 제가 투석 환자 기준으로 체크 포인트를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영상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가능한 날은 한 끼 칸 시스템으로 집밥을 꺼내 먹는 구조로 만들고, 칼륨은 원칙은 데치기지만 시간이 있을 땐 담가두기와 데치기를 묶어서 소분 냉동으로 준비해두기. 정말 힘든 날은 차선책으로 익혀서 물 버리고 양 줄이기. 이는 가공식품의 첨가인을 자주만 피하기. 집밥이 안 되는 날은 편의점이나 배달도 괜찮지만 주식과 단백질, 국물, 소스 옵션 조절로 망하지 않게 가기. 그리고 정말 급할 때는 비상용 단백질로 굶는 날만 맞기. 이 흐름이 잡히면 배달을 먹어도 죄책감이 줄고 굶는 날이 줄고 오늘도 망했다. 대신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가 됩니다. 추석날 병원 오실 때 체중이 늘었으면 괜히 민망해서 선생님 저 정말 안 먹었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잘하고 싶으셨을까, 조절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식단 관리는 나를 괴롭히고 참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고 있구나 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작은 노력을 시작하셨다면 나 오늘 참 잘했다. 내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스스로 꼭 칭찬해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그 노력에 반응해줄 거예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의 그 귀한 노력을 끝까지 응원할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